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 과목은 크게 6개라. 크게 6개. 그 중에 학개론, 그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5과목은 법학입니다. 법학.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예요. 공부를 해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있지. 이 부동산.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거든. 여기도 똑같은 이치라. 똑같은 이치. 그래서 토지라는 말을 썼을 때는 건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물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는 거지. 포함하는 거. 그래서 여기도 4개. 토지, 건물, 부동산. 토지와 건물, 이게 용어가 딱 확실히 되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 법원이 있잖아요. 처음에 출발 방향은 다양한데 끝나는 시점은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밖에 없다는 게 OX입니다. OX. 여러분들 우리가 2개밖에 없다는 게 OX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있다, 없다, 이 2개로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부동산을 우리가 배워요. 부동산을.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번에는 11월 달, 12월 달에는 7주를 공부합니다. 7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주가 되죠. 그죠? 1주가. 그러면 이제 여기 보니까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부동산 공시법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지. 공시가 무엇이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무엇이냐라는 걸 다 아는데 이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 말로 표현할 때 제가 좀 전에 토지와 건물이 뭐다? 부동산이에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시라는 글자는 유사한 글자는 공고입니다. 공고. 공시는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반상회를 한다. 그럼 아파트 게시판에 매월 며칠 날 언제 어디서 반상회 한다는 걸 주민들에게 알리지. 그걸 우리가 공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시는 공고와 같은 뜻이에요. 공시는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법은 법이죠. 그럼 연결을 시키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에요. 부동산이 있잖아요. 부동산. 그럼 이게 이제 대한민국 지도잖아요. 지도. 맞죠? 그럼 여기 이제 평야도 있죠. 평야. 여기에 산도 있잖아요. 산도. 여기에 단독주택도 있죠. 단독주택. 여기에 아파트도 있다. 요걸 조금 더 축소를 시켜볼게요. 그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울특별시예요. 맞아요? 네. 우리의 희망은, 로망은 강남에 사는 거 2단이다. 강남에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살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강남이 있다면 강남.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글자를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자꾸 줄여가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강남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삼성동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100번지가 있지. 그럼 여기서 서울특별시, 이게 서울특별시지. 여기에 이게 강남구지. 강남구. 그럼 삼성동 있죠. 이게 삼성동의 도면입니다. 이게 삼성동이다. 동. 맞죠? 네. 그 중에 100번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 100번지가 한 개의 단독주택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사람으로 치면 개인이다. 이 말.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예요. 그러면 이 주택이 있다면, 이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는 거예요. 장부. 그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 이게 도면입니다. 이게 익숙이 돼야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등기부. 시작.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지적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속에서 자꾸 놀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배우고 토지대장을 배우고 지적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배우는데 가장 쉬운 거는 내가 집을 사고 팔아. 그럼 집을 사고 팔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땅에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럼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등기부를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등기부의 소유자가 여기에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송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소유자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면적을 알아야 돼요. 면적. 오케이? 우리가 이제 가평에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그 토지의 면적을 알려면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대장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300제곱미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될 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토지의 형상, 모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가 삼각형으로 생겼는지 사각형으로 생겼는지 둥근식으로 생겼는지 그걸 알려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이 토지의 모양입니다. 이게 토지의 모양. 이게 토지의 뭐다? 모양이에요. 모양. 이렇게 토지의 모양을 알아야 돼요.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에 있고 하천이 어디에 있고 마을이 어디에 있고를 알기 위해서는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여기에 대한 이제 익숙이 돼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공부하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익숙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동산은 하나거든. 이 부동산은 하나다 이 말. 그런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입니다. 장부는 두 개. 그게 하나가 등기부예요.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부, 지적공부거든. 등기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요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좀 전에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몇 개다? 두 개.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배워 들어갈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할 때 제일 희망은 시작이지만 결과가 궁금해요. 그 결과라는 게 곧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결과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이제 책을 공부할 때도 중요 부분이 있고 중요 부분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출제 빈도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00점을 받아야 된다면 전 부분을 공부를 다 해야 돼. 맞죠? 네. 근데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전 부분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좀 전에 우리는 지적과 등기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 그러니까 지적은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적은 4장, 등기는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30회 때 요 1장에서 4문제, 2장에서 1문제, 3장에서 5문제, 4장에서 2문제가 나왔다 이 말. 그럼 이게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 이게 결과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거는 비슷합니다. 그 말은 지적은 어느 한 부분에 치중을 해서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고루고루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등기를 보니까 있잖아요.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5장으로 있는데 이리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1장, 2장은 4문제잖아요. 근데 2장, 3장, 4장은 26문제, 27문제 이렇게 나오죠. 출제 빈도가 높다, 안 높다? 높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죠. 여기 11문제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5장에서 공부하는 거는 종류가 많은데 시험은 가등기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가등기에서만.
그러면 다른 거는 출제를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는 1장, 2장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4장을 공부하고 5장은 가등기 하나만 공부를 하면 된다. 나머지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할 때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한다. 등기는 3장, 4장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5장은 가등기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눕니다. 자, 1장에서 배우는 게 이 5개를 배워요. 배워봐. 토지의 등록에서 3문제, 지번에서 3문제, 지목에서 13문제, 경계 면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적의 1장은 지목 파트가 제일로 중요하거나, 그래서 올해 35회 때도 지목에서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한 제목에서 2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지목.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지적 공부가 나오죠. 그럼 여기 보니까 1장의 제1절에 등록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다 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진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는 축척 변경 있죠.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지목하고 축척 변경은 무조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기 33회 때는 여기서 3문제를 냈어. 34회 때는 2문제를 냈어요. 35회 때는 1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지목하고 축척 변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의 파트가 있거든. 그 청량의 파트는 고루고루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주로 청량의 절차에서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로 갔어요. 등기는 1장, 2장은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출제를 많이 하지 않거든. 그럼 이제 3장, 4장이죠. 그럼 이 3장은 이 세 개는 크게 보면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등기 신청. 우리가 배우는 거는 등기 신청 절차를 배우거든. 여기서 시험 문제를 다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목은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 놨지만 실제는 하나라. 여기서 18문제가 나오더라. 이 말.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권리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권이에요. 여기서는 소유권 이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만약에 되었다면 나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냐 전세권자가 되고 싶으냐, 그건 당연히 소유자가 되고 싶지. 맞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시험에 다 내는 거예요. 소유권을. 그럼 소유권 이외에는 용익권, 저당권 이래 나오죠. 이 용익권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이제 저당권이 나오죠. 그럼 저당권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럼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등기에서는 제가 가등기만 공부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저 파트를 배울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워야 되고 이 파트는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는 있잖아요. 2주마다 한 번씩 가는 거거든. 우리가 2주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7주를 공부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8주를 공부하거든. 7주를 공부를 해요. 하면은 나중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겠지만 지적하고 등기는 난이도가 틀립니다. 지적은 엄청 쉬워요. 단순 암기에 가까워요. 그러나 등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는 어려운데 이 등기는 법이 밑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법이.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지금은 여기서 3주, 4주를 공부하거든. 나중에 1월 달에 가면 이게 3주, 이거는 이제 5주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8주 공부할 때는 3주, 5주, 7주 공부할 때는 3주, 4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야기 자꾸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첫날이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답은 이미 나와 있죠. 그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리고 운동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읽고 듣고 쓰고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기본서를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책은 반드시 3번을 읽어야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듣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이어폰으로 동영상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쓰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쓰고는 노트 필기를 만드는데 노트 필기 만들기가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5, 6월 달에 가면 문제 위주의 공부가 많이 돼요. 그때 보면은 맞는 지문이 있고 틀린 지문이 있거든. 그럼 틀린 지문은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 그럼 막판에 가면은 계속 맞는 문장은 볼 필요가 없지. 틀린 문장만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에 문장을 읽을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잠깐 한번 보면은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 답들입니다. 답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럽니다.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돼 그 용도에다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법원이 있잖아요. OX라고 그랬어요. 2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답은 이거잖아.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잖아요.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잖아요. 앞에 거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니까 일시적, 임시적이거든.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가 밭입니다. 밭. 그럼 우리는 밭의 지목은 밭 전자를 써서 지목이 전이라 전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고속도로가 생겨요.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자재 창고가 필요해. 창고. 그러면 요 밭을 빌려서 창고로 2년 동안 사용을 하는 거라. 창고로.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창고 용지로 변하느냐? 지목은 여전히 전이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지목은 뭐다? 전. 이게 답이에요. 답.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답이라다. 요것도 2번째 거를 볼게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이게 또 답이다. 있다,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거는 없다요. 야, 저 있다요.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한다라 한다.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잘 읽어야 돼요. 이 문장을 몰라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읽다가 보면은 결과만 묻는 거예요. OX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환매 특약된 매도인이 제3자를 화면에서 등기할 수 여기도 이서는 있다, 없다.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에 없다. 그래서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할 수 없다.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환매라는 것은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사오는 거예요. 도로 사오는 걸 환매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했어요. 그럼 누가 사오기로 했어요? 갑이지.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매매하면서 5년 있다가 도로 사오기로 했다며. 그럼 누가 사오기로 했어요? 갑. 그럼 사오는 사람이 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병이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환매 특약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있다 없다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 자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임차권도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답입니다. 그 이전은 기간 중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기간 중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세 기간이 2년이라면 2년 그 기간 중에 이전이 되는 거지. 기간이 끝났다면은 전세권은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임차권은 소멸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하고 없는데 이전할 수는 뭐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니까 있다 없다. 여기도 역시 있다 없다 이래 묻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한다 안 한다 이거거든. 그럼 여기도 여러분들 자 답입니다. 진정명의회복은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거라. 다른 말 더 쉽게 하면 진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이라.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자 보세요. 토지거래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맞죠? 네. 그러면 진짜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나 부동산 투기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너무 쉬운 겁니다.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5개 이해됐죠? 그럼 5개는 그냥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 이러면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항상 답은 2개 중에 1개를 고르는 거예요. O냐 X냐, 할 수 있다냐 없다냐, 첨부한다냐 안 한다냐, 그걸 자꾸자꾸 읽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문장을 접하면은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은 10개 중에 8개는 끝이 답입니다. 끝이 있다 없다, 그 동사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유념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는 있죠. 반복학습입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요. 우리가 볼펜을 난 지가 오래됐거든. 볼펜을 난 지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된 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내용을 다 알아. 아는데 아는 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까먹는 거는 순간이다 순간 아니다. 딱 돌았으면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해야 돼. 반복. 이게 그래서 쭉 꾸준하게 반복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내가 내년에 합격을 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내년에 합격하면 폭신한 회전의자에 앉을 수 있답다. 그런 야무진 각오를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목표가 엄청 셉니다. 그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시험 치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됐죠? 네. 오늘 잘